안녕하세요. 힐링 여행자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 기본 아닙니까? 누구든지 집은 있어야 됩니다. 내 집이 아니더라도 의식주 중에 내가 기거해야 되는 집이 꼭 있어야만 합니다. 집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좋은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주식 문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중국 우한의 그 전염병 폐렴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예요. 그렇다고 부동산이 요지부동합니까? 부동산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틀린 점이 있어요. 부동산은 집을 사서 망하거나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는 개인이 잦은 거래 매매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러한 잦은 거래 매매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은 서로 사고팔고 할 때 우리나라 개인들끼리 사고팔고 하는 겁니다. 외국인하고 사고팝니까? 아니면 기관과 사고팝니까? 부동산은 그게 아니거든요. 주로 개인 간의 거래예요. 그런데 주식은 부동산하고 틀리게 외국인과 기관과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셋 중에 누가 제일 약자입니까? 약자 중에서도 정말 약자예요, 개인은. 그래서 부동산보다 주식이 어렵다는 겁니다. 또 하나, 주식도 주식 담보 대출이 있고 부동산도 부동산 담보 대출이 있습니다. 둘 다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데 주식은 부동산에 비해서 대출 이자가 보통 2배, 3배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그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항상 반대를 해왔죠. 분명히 지키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절대로 주식 담보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대 매매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이 요즘과 같은 경우 이런 전염병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가 빠졌다. 그러면 프로그램상 강제적으로 매매를 해버립니다. 증권회사에서. 내가 대출을 받은 만큼에 비례해서. 그러게 되면 엄청난 손해가 나와요. 그런데 부동산은 그렇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놨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났다든지 중동에 이럴 때 집값이 흔들립니까? 만약에 흔들린다 그래도 주식의 반대 매매처럼 강제적으로 매매를 시킵니까? 그렇지를 않거든요. 이자만 잘 내면 되죠. 부동산은 흔들리지도 않는 반면에 이러한 강제 매매가 없어요. 그런데 주식은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람이 좀 더 욕심을 내게 되면 과유불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을 내게 되면은 이런 요즘 같은 경우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반대 매매, 강제 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큰 손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실 때는 절대 주식 담보대출 받는 것은 100%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식과 부동산, 이러한 재산 증식의 양대 산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나오는 정보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또 평상시에 영상 올려드릴 때도 이런 주식이나 부동산 또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특히 부동산은 괜찮지만 주식은 항상 제가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부안이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자주 매매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주식 담보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렇게까지 가실까 봐 항상 염려가 됩니다. 절대 그러한 행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 보니까 땅값이 많이 상승했다 그럽니다.
전국 땅값 중에 보면 서울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뭐 항상 그렇죠. 인구가 제일 밀집되어 있는 곳이니까.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많이 올랐다고 해요. 지방의 경우는 세종시가 많이 올랐답니다. 대대광이라고 했죠. 대전, 대구, 광주 여기도 전국의 평균보다 높게 올랐다고 합니다. 시군구별로는 보면 경기도 하남시, 대구 수성구, 경기 과천, 경기 용인 이러한 지역들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반대로 땅값이 내린 곳이 있어요. 창원, 울산 동구, 제주도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요즘에 제주도가 전에는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많이 내려가네요. 창원, 울산 동구, 제주도가 평균 땅값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그 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보면 20년 1월 현재 서울 아파트의 중간 가격이 평균 9억 1,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평균이 9억 1,200만 원이니까 9억 넘는 아파트가 9억 이하 아파트보다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2008년에 이 통계를 공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12년 만에 9억 원을 넘겼어요. 최고로 높다고 합니다. 현 정부 출범 초기에 2017년 5월이었죠. 그때는 6억 6천만 원이라고 했답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중위 가격이 6억 6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9억 1,200으로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9억으로) 오른 아파트들이 뭐 강남을 비롯해서 강남 4구 거기를 비롯해서 마포, 용산, 성동구, 또 목동 있는 양천구, 또 영등포도 많이 올랐고 아마 서울 변두리 쪽 일부만 좀 남기고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18번의 크고 작은 정책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3억 원 넘게 올랐어요. 2008년 그때 중위 가격이 2008년도면은 12년 전이죠. 그때는 4억 8천이라고 합니다. 4억 8천에 비하면 지금 9억 1,200이면 거의 2배 가까이 11년 만에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보통 사람들 보면 8, 90%는 보합이나 상승을 예상을 합니다. 또 반대로 1, 20%는 하락을 예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구가 점점 줄어서 집이 남아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일부 소도시, 지방에 한한 거고 서울은 더 몰려들죠.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으면 지방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더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1인 가구, 2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15년, 20년 되면 아마 3, 4인 가구보다 훨씬 많은 1인 가구, 2인 가구가 생길 겁니다. 통계적으로. 또 요즘에는 주방도 공동 주방 사용하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서로들 같이 공동으로 쓰는 그러한 개념의 생활이 많이 될 겁니다. 지금 서울 시내의 1인 가구들은 주로 어디에 사나 하면 자금이 모자르기 때문에 빌라도 아닌 다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다가구라 그러면 단독주택 아닙니까? 보통 지하에서 1층, 2층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방 하나를 얻어서 살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1인 가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점점 경제가 나아지면서 경제 발전에 의해서 1인 가구, 2인 가구가 점점 수입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그때는 빌라로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는 소형 아파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소형 아파트를 많이 짓게 되면 그러한 아파트들은 인구가 떨어진다 그래도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구 수에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인구는 줄어들어도
가구는 늘어나거든요. 왜냐하면 3, 4인 가구가 1인 가구, 2인 가구로 쪼개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구 수는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잘 살면서 또 방이 30평형대다 그러면은 그때는 1인 가구가 공동생활하는 그러한 형태로 또 변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또 2달 후 3월부터는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상 주택 살 때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돈이 깨끗한 돈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수상한 돈 가지고는 절대 집을 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아파트 이런 건 괜찮지만 특히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증빙 서류도 정확히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자금 출처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깨끗한 돈 아니면 주택 구입 자금이 자금을 대는데 결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정보 공유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힐링 여행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